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도 역시 텐서플로우 월드 2019의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세션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들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tensorflow.j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 대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잠깐 텐서플로우 홈페이지를 잠깐 방문해 볼게요. 텐서플로우 홈페이지를 보면은 원래 전통적인 텐서플로우가 이렇게 있죠. 텐서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이거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그 for JavaScript라는 게 있고 for Mobile and IoT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새로 프로덕션이라는 게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익스텐디드 되는 게 나왔지만 주로 이렇게 그 세 가지 원래는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냐 이게 그 병렬적인 상품이냐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할 거냐 모바일 IoT를 선택하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서로 이렇게 융합해 갖고 자기가 가장 맞는 그 솔루션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파이썬 머신러닝 완전 정복이라는 과정에서 썼던 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텐서플로우 썼었고요. 당연히 텐서플로우 썼었고, 이걸로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데, 이제 선형 회귀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 기법을 이용해갖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의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의 남은 구간에 예측 기록을 예측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성별이라든지, 나이, 그 다음에 페이스 정보를 넣었을 때 1마일을 몇 초 동안에 달리냐 이런 정보를 넣었을 때 우리가 예상 기록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퀄리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기법들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우리가 파이썬을 하게 되면은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많이 이제 개선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에 한 8만 명 정도 되는 3년치의 그 마라톤 데이터들을 다 분석한 내용들을 그래프로 표현해주고요. 거기다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해갖고 이제 사용자 랭킹을 넣고 트레이닝 횟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미분계수죠. 이제 경사각하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데서 그 간격 같은 걸 이제 조정해 가면서 최저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한 건데 여기 쭉 보시면은 1등 하신 분의 성적인데 남자 24살에 케냐 분인가 그렇죠? 297초 1마일에 297초에 뛰는 분의 이 성적을 낸 건 그 30km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이제 모델을 쭉 돌리는 내용이고 그 나머지 구간에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한 건데, 근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번의 에포, 그러니까 2000번을 학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 머신에 물론 이제 CPU라든지 GPU라든지 성능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이게 1000번으로 낮추면은 좀 더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정확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의 그 신뢰성 문제에 대한 트레이드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랭킹 1인 사람과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100등 있는 사람들 할 때마다 이게 1시간씩 기다린다는 건 좀 아이디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진짜 서비스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웹사이트에다 올리다든지 아니면 앱으로 만들어갖고 내 나이랑 이걸 딱 넣으면 바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다 까세요 이래갖고 여기다가 지금 저는 이거 TK 인터라고 해서 전통적인 그 GUI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이제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한 건데 이걸 다 설치하세요 파이썬을 설치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하면은 특히 케라스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케라스 인공지능의 공용어라는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예제로 보여드렸지만 모델을 이제 체크아웃 모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트레이닝 하면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저장해 갖고 그거를 그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파이썬도 이제 웹 서버를 할 수 있는 플라스크라든지 장고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파이썬에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아주 경량의 그 어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좀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모바일을 많이 쓰잖아요. 텐서플로우 모델이랑 융합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거죠. 이제 모바일 IoT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앵귤러를 기반으로 한 주로 앵귤러죠. 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뭐 리액트도 가끔 쓰지만은 그쪽에 웹 앱을 만들어서 PWA라는 기술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모바일 앱처럼 따로 뭐 iOS 앱이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웹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바일 폰에 이제 웹 앱을 이용해서 거기서 직접 설치를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PWA 기술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제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들.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한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크리애플 사이트죠.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오픈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교육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이제 구독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 뭐 텐서플로우든 뭐 데이터 사이언스든 아니면은 IoT든 라스베리파이든 뭐 안드로이드든 뭐 아니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앵귤러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곧 오픈하면 그 내용들을 지금 여태까지 강의 내용들과 함께 다 같이 여러분들끼리 쉽고 저렴하게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 이번에 그 텐서플로우 월드 2019에서도 모바일 IoT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우리가 앵귤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갖고 어떻게 쉽게 사용자에 쓰느냐. 결국 텐서플로우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용자 접점에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구글과 텐서플로우도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for 자바스크립트와 for 모바일 IoT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 아두이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도 이 그 텐서플로우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는 PC라든지 서버가 어떻게 그 성능이 좋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아주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로 제일 잘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파이썬보다 낫겠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은 그런 그 전통적인 비교, 애플 대 애플의 비교가 아니고 라스베리파이가 어떻게 PC보다 좋겠어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모델을 잘 만들어서 텐서플로우 모델을 잘 만들어서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직접 돌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저장된 모델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으로 서비스하고 그 모바일을 이용해 갖고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스위프트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iOS 쪽도요. 그래서 iOS라든지 애플의 폰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스베리파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조그마한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옵니다. TensorFlow Lite라고 해서 Solution for Learning ML on Device. 이죠. 다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PC를 항상 키지는 않지만 요즘 모바일 폰을 항상 바로바로 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신러닝이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에서 쉽게 여러분이 접하고 쉽게 데이터를 갖고 오고 쉽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고민한 솔루션이 이 텐서플로우 라이트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하고 또 더 관심이 있는 tensorflow.js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모바일 버츠에 대해서 얘기해요. 버츠가 뭡니까? BERT. 저번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가 뜬다고 그랬어요. 그죠? NLP가 이제 뜨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고, 중심축이 되는, 이제 작년에 발표한 구글의 이제 방법론과 이제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이제 버츠죠.
벌츠를 이용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벌츠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자연어 처리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 그 극장의 예를 듭니다만, 뭐 악성 댓글 요즘 참 사회적 문제잖아요. 어떤 사이트나.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구분해주는 뭐 서비스도 있는데, 악성 댓글을 판별해내고 차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버츠를 이용하면 몇 줄, 세네 줄, 뭐 한 10줄도 안 되는 줄로 해갖고 이게 악성 댓글이다, 아니면 선한 댓글이다, 이런 거를 판별해 줄 수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간단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인 거죠. 문장들을 쫙 보고, 그다음에 소리를 들어갖고, 그걸 해석해갖고,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악성 댓글이면 이건 악성 댓글이다,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모바일 벌츠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바일 폰에서 돌아가는 벌트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주죠. 모바일 안드로이드 폰이죠. 픽셀 4에서 이제 그 구글의 폰에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츠를 이용해 갖고 문장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이거를 판별하는지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ve made it easy to deploy ML on device. 모바일 폰은 요즘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PC만큼 성능이 나오진 않죠. 물론 뭐 더 좋은 사양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또 PC라는 것도 성능이 천차만별이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어떤 그 서버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고사양의 PC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특히 케라스라든지 이런 모델을 잘 호환이 되죠. 그래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그거를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웹 서비스에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나오죠. 로드 유어 모델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케라스 인공지능 공용어에서 하나의 챕터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을 케라스에서 저장을 합니다. 어떤 파일 형태로, HDF5 형태의 파일 형태로 이제 요 내용으로,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돌렸던 마라톤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때 할 때마다 돌릴 필요가 없이, 실행할 필요 없이, 학습할 필요 없이 학습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쿼리를 날리면은 바로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모바일 폰에다 로드 모델을 해서, 모델을 갖고 와서 아까 정해진 양식의 HDF5 형태의 모델을 갖고 와서 트랜스포밍 데이터, 자기에 맞는 형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프레임을 바꿔서 이거를 이용해 갖고 이제 앱에서 이제 사용해 갖고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폰에서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서포트하는 라이브러리들, 그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바일이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없을 때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열심히 짰던 거를 이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모델을 갖고 와서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모델을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컨버터가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쉽게 바꿔준다. 아까 저장했던 그 모델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참을 또 이제 어떤 기술적인 기법들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능을 향상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뭐 최적화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거죠. 이제 모바일 폰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IoT, 인터넷 오브 띵스죠. 사물 인터넷 장비들이 많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데, 당장 이걸 뭐 이렇게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조그마한 장비들을 이용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또 그 다음에 쉽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물 인터넷 장비들이 특히 공공장소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키오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제 단말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침기,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 그 장비들, 뭐 당연히 뭐 그 라스베리 파이 같은 거의 PC급의 어떤 사물 인터넷 장비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두이노 같은 조그만한 장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즈베리파이는 라즈비안이라는 리눅스의 OS가 있지만 OS가 없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텐서 KB의 램 아주 진짜 작은 크기죠.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 IO랑 페리퍼럴 주변 장치들이 조그마한 것들만 있으면은 돼요 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뒤에 뒤에 한번 데모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텐서플로우 라이트 중에 특히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숙이 덜 되어 있는 만큼 발전의 가능성도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세이브드 모델을 하죠. 뭐 케라스로 PC라든지 서버에서 한 다음에 그거를 라이트 플레이트 버퍼 포맷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게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해주는 거죠. 인터폴레이터에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폴레이터가 이제 다시 이 조그마한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say yes라고 하냐 no라고 하냐에 따라 갖고 얘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A라는 버튼을 누르고 A yes 하면은 no라고 하면은 다른 모양으로 나와주죠. 이렇게 이해하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세이브되어 있는 학습 모델을 이용해 갖고 여기서 표현해주고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IoT 장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익스텐션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퓨처는 이제 여러 가지의 서포티드 모델이라든지 오퍼튜니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도 발전이 되겠지만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 혁신적인 개념들을 이용해 갖고 하드웨어가 발전이 돼서 완전히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가 이 전통적인 텐서플로우의 프로세싱을 서포트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모델을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해 갖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합해져 갖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역시 많이 고민하고 좋은 교육 내용과 앞으로 재밌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제 크리에이프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